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미국 정규장에서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1.7%로 빠졌습니다. 24시간 전 엔비디아는 정규장에서 플러스 1.30%로 마감하고 어닝을 발표한 시간 외에 한순간 플러스 1.56%까지 튀어올랐어요. 그 환호는 찰나였고 주가는 거꾸로 뒤집혔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시장에서 AMD는 플러스 0.45%, 애플은 플러스 0.91%, 아마존은 플러스 1.30%, SOXX는 플러스 0.85%, QQQ는 플러스 0.19%. 매크로 화면 전체는 거의 무풍에 가까웠는데 엔비디아 한 종목만 따로 빠진 밤이었어요. 자기 어닝을 발표한 다음 세션에 빅테크 가장 약한 종목으로 자리를 바꿨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단순한 차익 실현 한 줄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시간 The Information이 한 줄짜리 헤드라인을 띄웠어요. 엔트로픽이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칩을 사용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며 동시에 Azure 서버 임대를 늘리고 있다는 보도. 협상은 초기 단계라고 표현됐지만 시장이 받아들인 의미는 분명합니다. 엔트로픽은 지난 2년간 아마존 트레이니엄에 가장 깊이 헌신해온 회사예요. 아마존이 엔트로픽에 80억 달러를 투자할 때 조건 하나가 트레이니엄 채택이었고 클로드는 실제로 트레이니엄 위에서 학습돼 왔습니다. 그런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자체 AI 칩 마야까지 시야에 넣기 시작했다는 건 프론티어 AI 회사들이 엔비디아 GPU 외의 옵션을 진지하게 동시에 굴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어제 새벽 엔비디아가 엔트로픽을 새로운 전략 파트너로 추가했다고 자신있게 밝힌 다음 세션에 그 엔트로픽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자체 칩에도 손을 뻗고 있다는 뉴스가 같이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같은 보도 안에 한 줄이 더 있었어요. 오픈AI가 1분기 매출에서 엔트로픽을 약 10억 달러 차이로 앞섰다는 The Information 보도. 1년 전 같은 분기 격차가 약 30억 달러였던 걸 떠올리면 두 회사 매출이 한 분기 만에 한 자릿수 격차로 좁혀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두 회사가 모두 GPU 공급원을 다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같은 보도 안에 들어있어요. 오픈AI는 작년 10월 AMD와 6기가와트 규모 칩 공급 계약을 맺었고 엔트로픽은 아마존 트레이니엄 위에서 학습을 돌리면서 마이크로소프트 마야를 추가 시야에 들였습니다. 엔비디아 어닝 그 자체보다 엔비디아의 최대 고객들이 다음 분기 칩 발주처를 한 곳이 아니라 세 곳, 네 곳으로 늘리고 있다는 그림이 어젯밤 마이너스 1.77%의 진짜 무게입니다. 한 분기 매출 816억 달러를 찍은 회사의 가격을 결정하는 건 그 분기의 숫자가 아니라 다음 두 분기 고객 발주서가 한 회사에 몰리느냐 분산되느냐예요. 자, 이제 매크로 화면으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어젯밤 미국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6.51%를 찍었습니다. 직전주 6.36%에서 일주일 만에 15베이시스 포인트가 튀어올랐어요. 작년 8월 28일 주간 이후 약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 10년물 수익률이 어젯밤 4.59%, 어제 마이너스 2.04%로 빠져 4.57%에서 마감한 자리에서 다시 플러스 0.31%로 올라왔는데 같은 자리에서 모기지 금리는 일주일 단위로 보면 추세적으로 위로 가는 그림이에요. 한 가지 단순한 의미가 여기 박힙니다. 미국 가게가 새 집을 살 때 매달 갚는 이자가 9개월 만에 가장 비싼 수준에 다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50만 달러짜리 30년 모기지 기준으로 매달 갚는 원리금이 작년 8월 이후 매달 약 50달러씩 더 늘어난 자리에 다시 도착한 거예요. 여기에 같은 밤 발표된 S&P 글로벌 PMI 두 개를 같이 봐주세요. 제조업 PMI가 55.3으로 시장 예상 53.8을 한참 위에서 깼습니다. 직전 54.5보다 강한 플러스 0.8 가속이고 50을 기준으로 확장과 위축을 나누는 지표에서 55.3은 분명한 호조 영역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발표된 서비스업 PMI는 50.9로 예상 51.1을 밑돌았어요. 직전 51.0에서 거의 보합이지만 위쪽 모멘텀이 멈춰있는 그림. 한쪽 엔진은 가속, 다른 한쪽 엔진은 감속. 이 분할이 왜 중요하냐? 미국 경제의 약 70%가 서비스업이고 30%가 제조업입니다. 서비스업이 호흡을 가다듬는 동안 제조업이 강하게 가속한다는 건 관세 정책의 영향이 한쪽에서는 가격 압력으로 다른 한쪽에서는 소비 둔화로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관세가 수입 부품 가격을 올리면 제조업 산출 가격에 즉시 반영되고 그 가격 상승이 가계 가처분 소득을 줄이면서 서비스 소비가 식어갑니다. 이 두 줄이 같은 한밤에 나란히 데이터로 들어온 게 이번 PMI 리포트의 진짜 메시지예요. 페드의 굴스비가 어젯밤 시카고 라디오에서 직접 말했습니다. 우리는 꽤 심각한 인플레이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고용시장은 안정적이다. 그리고 한 줄 더. 나는 이중 의무 중 인플레이션 쪽에 가장 주의를 기울인다. 같은 밤 바퀴는 더 신중한 톤으로 관세와 유가 상승 이전에 페드는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한 자리에 있었다고 했어요. 비둘기 한 명과 매파 한 명의 발언이 같은 밤에 나란히 나왔지만 트레이더들이 가져간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페드 안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무게를 갖기 시작했다는 것.
그래서 어제 새벽 의사록 안에 박혀있던 비둘기 조건절, 즉 중동 분쟁이 조기에 해결되면 연말 인하 가능이라는 한 줄이 활성화되려면 인플레이션이 한 단계 더 내려와야 하는데 어젯밤 제조업 PMI 55.3이 그 반대 방향으로 가속을 보여줬어요. 여기서 진짜로 시청자분들이 머리에 박아두실 수 있는 렌즈 한 줄. 미국 가계가 새 집을 사기 위해 매달 내야 하는 이자가 작년 8월 이후 가장 비싼 수준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이 같은 시간 미국 주식시장이 연초 대비 플러스 8% 위자리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과 충돌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본은 더 이상 가계 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기업 자본 지출과 AI 사이클의 캐시플로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어젯밤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1.77%로 빠지면서도 SOXX가 플러스 0.85%로 마감한 게 같은 신호입니다. 모기지 6.51% 시대의 가계 소비는 부담을 받지만 AI 가속기 사이클의 베타가 큰 자산은 그 부담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같은 한 화면 안에서 두 개의 미국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그림이에요. 자, 이제 어젯밤 트럼프 발언으로 옮겨가 볼게요. 최근 트럼프가 포춘 인터뷰에서 한 문장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수년간 벗겨먹은 나라들의 1,490억 달러를 돌려줘야 한다. 같은 자리에서 트럼프는 이란, 호르무즈, AI 행정명령을 동시에 언급했지만 트레이더들이 가장 크게 받아들인 건 1,490억이라는 숫자였어요. 이건 작년부터 흘러온 한 가지 법적 트랙의 표면 신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IPA, 즉 국제경제비상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에 대해 미국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 이미 징수한 관세를 기업들에게 환급해야 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1,490억 달러는 그 환급 규모의 행정부 자체 추정치예요. 이 숫자가 왜 위험한가? 미국 재정 적자가 이미 GDP 6%대로 부풀어 있는 자리에서 이 1,490억이 현실화되면 미국 장기 국채 시장에 추가 공급 부담이 들어옵니다. 어젯밤 미국 10년 팁스 입찰 응찰 수익률이 2.169%로 직전 1.896%보다 27베이시스 포인트 튀어오른 것도 같은 라인에서 봐야 해요. 팁스는 인플레이션 해지 채권이고 같은 시점에 인플레이션 기대보다 실질금리 부담이 더 무겁게 가격에 매겨졌다는 신호예요. 모기지 6.51%가 가계의 매달 청구서에 박히는 자리와 팁스 실질 수익률 2.17%가 기관의 자본 비용에 박히는 자리가 같은 라인 위에 서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장이 미국 재정 부담을 다시 가격에 매기기 시작한 신호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어젯밤 유가 WTI 7월물이 96.27달러로 마이너스 2.03%, 브렌트 7월물이 102.58달러로 마이너스 2.32%, 어제 새벽 마이너스 9% 폭락, 다음에 추가 마이너스 2%였어요. 표면적으로는 이란 협상 진전이 가격에 한 번 더 반영된 그림이지만 같은 시간 오펙 플러스 소식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이미 이번 달 초 회의에서 6월부터 일 18.8만 배럴을 증산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 다시 부각된 보도. 이게 의미하는 건 단순합니다. 이란 협상 진전 플러스 오펙 플러스 추가 증산. 두 가지 공급 변수가 같은 방향으로 가격을 누르고 있는 거고 어젯밤 유가는 그 두 변수의 합을 한 세션에 다시 가격에 매긴 결과예요. 한번 인플레이션 압력을 풀어주는 그림이고 어젯밤 제조업 PMI 55.3과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변수예요.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디버전스가 보입니다. 어제 새벽 유가 마이너스 9%에 환호한 시장이 어젯밤 유가 마이너스 2%에는 거의 무반응이었어요. 같은 방향의 신호인데도 2차 충격이 1차의 5분의 1 이하로 흡수됐다는 뜻입니다. 시장이 이미 협상 시나리오를 베이스라인으로 가격에 박았다는 신호고 한번 가격에 매겨진 시나리오는 두 번째의 같은 반응을 만들지 못합니다. 두 번째 충격이 첫 번째 충격의 폭만큼 크지 않다는 패턴이 그때 박힌 거고 어젯밤 유가가 한 번 더 같은 그림을 보여줬어요. 만약 오늘 한국 시각 새벽에 최종 합의 도달 한 줄이 나오더라도 시장의 반응은 어제 새벽의 마이너스 9%만큼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좁은 폭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같은 밤 들어온 한 줄 더. 미국 국무장관 루비오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은 외교적 합의를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영구 통행료 부과를 논의 중이라는 보도에 대한 미국 측의 직접 거부예요. 협상의 마지막 줄다리기가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이고 만약 이 한 줄이 풀리지 않으면 어제 새벽까지 가격에 매겨진 협상 시나리오 일부가 되돌아갈 수 있는 자리예요. 이란 대통령은 같은 시간 국영TV에서 대화에서 물러서지 않겠다고 했고 협상 최종 단계에서 양측이 각자 카드를 들어보이는 패턴이 어젯밤 헤드라인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어젯밤 자산별 그림을 한 줄로 압축합니다. 어디가 가장 멀리 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SPX는 플러스 0.17%로 7,445.72에 마감, 5월 한 달 플러스 2.81%,
연초 대비 플러스 8.38%. QQQ는 플러스 0.19%로 714.51. 5월 플러스 5.99%. 연초 대비 플러스 16.68%. TQQQ는 플러스 0.58%로 76.95. 5월 플러스 17.84%. 연초 대비 플러스 47.23%. AMD는 어제 플러스 8.10% 폭등. 다음 어젯밤 플러스 0.45%. 연초 대비로는 플러스 101.19%로 2배를 살짝 넘긴 상태가 유지됐어요. 같은 시각 빅스는 16.76, 마이너스 3.94%로 추가 하락. 시장이 지난 며칠 동안 풀어온 변동성 프리미엄을 한 번 더 토해낸 자리예요. 비트코인은 77,721달러, 플러스 0.18%, 연초 대비 마이너스 12.71%로 같은 거시 화면에서 여전히 독립적인 사이클을 타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같은 거시 화면에서 반도체는 플러스 4.74%인데 비트코인은 그저 플러스 1%였던 디커플링이 어젯밤에도 그대로 유지된 그림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새로운 신호. 어젯밤 ICI 발표 기준 미국 머니마켓 펀드 잔고가 7.77조 달러를 찍었습니다. 미국 가계와 기업이 들고 있는 단기 현금이 최근 가장 큰 수준이라는 뜻이에요. 모기지 6.51% 시대의 부동산은 부담이 크고 단기 채권은 4% 후반대 수익률을 깔끔하게 주고 주식은 연초 대비 신고가 영역. 가장 보수적인 선택지가 현금이라는 자리에 자본이 가장 두껍게 쌓여 있다는 그림이고 이 자본이 어느 시점에 어디로 풀려나가는지가 다음 분기 자산 가격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한번 풀려나가면 흐름이 빠른데 그 트리거가 어디서 나올지가 관전 포인트예요. 이쯤에서 저희 실험 계좌 같이 봐주세요. 1만 달러로 시작한 TQQQ 연구소 실계좌는 어젯밤 마감 기준 총 평가 금액 14,547달러 69센트. 시스템 페이즈는 롱 페이지로 유지 중입니다. QQQ가 200일선 위로 16.5%, 100일선 위로 14.04% 자리에 있는 상태고 공포 탐욕 지수는 58로 어제 60일에서 한 칸 내려왔어요. 어제 새벽에 플러스 4.91% 흥분이 어젯밤 정규장에서 한 호흡 가다듬은 그림. 시스템이 할 일은 단순합니다. 가격이 200일선 위에 있는 한 자리를 지키는 것. 그뿐이에요. 이 분석을 매일 아침 같은 깊이로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구독을 한번 눌러주세요. 표면 헤드라인이 아니라 조건절을 같이 읽는 채널을 매일 같은 자리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다음 영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장을 같은 렌즈로 같이 읽어가실 분들을 모시기 위한 자리예요. 개별주 어닝 해부 영상은 멤버십에서 시청하실 수 있어요. 오늘 밤 정규장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를 같이 체크해 두세요. 첫째, 이란 측이 오늘 안에 최종 합의문에 서명하는지. 어젯밤 이란 ILNA가 알아라비아를 인용해서 미국과 이란의 최종 합의문이 파키스탄의 중재로 도달했고 수시간 내에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지만 같은 시간 이란 대통령은 대화에서 물러서지 않겠다고 국영TV에서 말했어요. 표면은 합의 임박, 톤은 단호함. 이 양면을 시장이 어떻게 마지막에 가격에 매기는지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둘째, 어젯밤 마이너스 1.7%로 빠진 엔비디아가 오늘 밤 정규장에서 회복을 시도할지 아니면 추가 매도가 들어올지. 시간 외에서는 거의 무반응으로 마감했지만 정규장 첫 30분이 다음 한 주의 빅테크 내부 비중을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제 어닝 발표 이후 24시간 동안 엔비디아가 플러스 1.30%에서 마이너스 1.77%로 빠지는 진폭을 보였다는 사실이 다음 한 주의 베타 큰 자산 가격에 그대로 옮겨붙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이 미국 메모리얼 데이 휴장입니다. 그 다음 한 주는 5월 핵심 매크로 데이터가 줄줄이 풀려요. 6월 5일 미국 5월 비농업 고용, 6월 7일 오펙 플러스 회의, 6월 둘째 주 5월 CPI. 어젯밤 들어온 모기지 6.51%, 제조업 PMI 55.3, 팁스 2.17%. 굴스비의 심각한 인플레이션 발언이 그 세 데이터의 베이스라인을 다시 매기는 자리예요. 그 사이 어디서 한 줄이 시장의 베이스라인을 흔들면 어젯밤 플러스 0.19% QQQ는 다음 주에 다른 가격을 매기게 됩니다. 전체 그림을 한 줄로 요약합니다. 어젯밤은 어제 새벽에 폭발이 한 호흡 가다듬은 밤이었어요. 엔비디아 마이너스 1.7%는 어닝 그 자체가 아니라 어닝 다음날 들어온 엔트로픽 마이크로소프트 칩 협상 보도가 시야를 흔든 결과였고 같은 시각 모기지 6.51%와 제조업 PMI 55.3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냈으며 트럼프의 1,490억 달러 환급 발언은 미국 재정 부담을 가장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가격에 매기기 시작했어요. 한 화면 안에서 두 개의 미국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그림이고 시청자분들 잔고를 결정할 다음 한 줄은 언제나 표면이 아니라 조건절에서 나옵니다. 내일 새벽엔 이란 합의문이 실제로 풀렸는지 엔비디아 정규장 첫 30분이 어느 방향으로 매겨졌는지 같은 자리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